도쿄에서 온 편지 2층 기술자 3개를 뒤집다. 도쿄 한복판 42층 회의실. 일본 최대 전자기업 도쿄테크솔루션의 기술이사 다나카는 코웃음을 쳤다. 한국 기술이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우리보다 한 세대는 늦었죠. 그 순간 회의실 맞은편에 앉은 68세 노인이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엔 30년 묵은 설계도 한 장. 그리고 일본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비밀이 담긴 USB 하나. 그럼 테스트해 보실까요? 전원이 켜지자 회의실 모니터의 전자파 수치가 순식간에 반으로 떨어졌다. 정적. 그리고 일본인들의 창백한 얼굴. 대체 이 노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30년 전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태식입니다. 올해 68. 경북 구미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금속 공방을 운영하고 있죠. 젊은 시절엔 일본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잊혀진 기술자일 뿐이에요. 아니,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도쿨에서 온 메일. 2024년 3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철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먼지 낀 작업대 위 낡은 컴퓨터 한 대.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잘 다루진 못하지만 이메일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메일함을 열었죠. 스팸 메일 몇 개, 부품 업체 광고 몇 개. 그런데 그 사이 낯선 발신인이 하나 보였습니다. 토키오 텍솔루션 코 리미티드. 도쿄테크 솔루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년 전 제가 청춘을 바쳤던 바로 그 회사였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메일 제목은 이랬습니다. 귀하의 설계 기술에 대한 협력 요청건. 본문을 읽는 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중한 일본어 경어로 가득한 문장들. 그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박태식 선생님의 1994년도 반도체 세정 공정 설계안에 대해 당사의 차세대 라인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을 요청드립니다. 합당한 보상과 함께 도쿄 본사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싶습니다. 기술자문이라. 합당한 보상이라. 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겨진 담배 한 갑을 꺼내 입에 물었죠.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놈들이. 30년이에요. 30년 만에 처음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저를 내쫓은 바로 그 회사에서요. 1995년 겨울 27살이었던 제자 김현우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대로 한국 돌아가시는 겁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억울하고 말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약했습니다. 비자 문제에 언어 문제에 법적 다툼을 할 돈도 없었죠. 설계도를 도용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들은 제 기술로 특허를 냈고 지금도 그 기술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협력 요청이라니요? 화면을 끄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메일 하단에 작은 문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현재 당사 3나노 공정 라인에서 원인 불명의 수율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수율 저하, 원인 불명. 그 단어들을 보는 순간 희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못 풀었구나. 30년이 지나도. 저는 천천히 담배를 끄고 회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게 한 줄만 적었죠.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꽁꽁 눌러두었던 감정이었어요. 복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자존심이었습니다. 결심. 그날 밤 공방엔 새벽 3시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30년 전 제가 직접 그린 설계도들이 나왔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손때 묻은 모서리, 군데군데 커피 얼룩까지. 하지만 그 안의 숫자와 도면들은 여전히 선명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설계도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밤샘 작업하던 도쿄 연구소의 형광등, 차가운 겨울바람, 그리고 절 배신한 그 사람들의 얼굴. 특히 한 사람. 당시 팀장이었던 다나카 켄지. 지금은 기술이사가 되어 있겠죠.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했던 말이 생생합니다. 박 씨, 당신 기술은 정말 훌륭해요. 우리 회사의 미래죠. 미래라고 했던 그 사람이 3개월 뒤 절 인사팀으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자 연장이 안 됐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제 설계도만 빼돌린 뒤 저를 제거한 겁니다. 그해 겨울 저는 김포공항에 내렸고 그들은 제 기술로 특허를 냈죠. 설계도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약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번엔 절대 이용당하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이용해주지.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 거기엔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도 제가 혼자 연구했던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핵심 기술이 담긴 노트였죠. 신소재 나노 회로 설계 전자파 차폐율 87% 달성 가능. 이건 아무도 몰라. 일본도 미국도 심지어 한국도. 오직 나만 완성한 기술이지.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이 결코 우습지 않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로요. 평생 무시당했던 이 땅의 엔지니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겠다고요. 휴대폰을 들고 오랜만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현우야, 나다. 박태식. 선생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한 방 먹일 건데 너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김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전처럼 열정으로 가득한 그 목소리로요. 선생님 진심이세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뒤 저는 서울 구로구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김현우는 제 제자였지만 지금은 제법 잘나가는 정밀기계 부품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벽면 가득 걸린 특허증과 수출 인증서가 인상적이었죠. 선생님, 커피 드세요. 현우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가방에서 그 설계도와 검은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걸 보거라. 현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설계도를 넘기며 중얼거렸죠. 이게 30년 전 그 기술이요? 그런데 이 수치들은 내가 혼자 보완한 거야. 일본 놈들이 가져간 건 미완성 버전이었어. 진짜 핵심은 여기 있지. 검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신소재 나노 회로 설계, 전자파 차폐 공정, 수율 최적화 알고리즘까지. 현우는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작동합니까? 작동하고 말고. 우리 공방 지하에 프로토타입이 돌아가고 있어. 미쳤다. 현우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일본한테 이걸 팔 생각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긴 무슨. 이걸로 한 방 먹이는 거지. 한 방이요? 그래. 일본 애들한테 가짜를 주는 거야.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짜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도쿄 테크솔루션에게 기술 자문을 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함정을 파놓는다고요. 그들이 욕심내서 설계도를 훔쳐가게 유도하고 그 안에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놓는 겁니다. 그럼 일본 놈들은 그걸로 생산 라인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율이 더 떨어지겠지. 그럼 그들은 한국 기술을 또 훔쳤다고 비난할 거고. 그럼 선생님만 손해 아닙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진짜 기술이 공개되는 거지. 유럽 학회를 통해서.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래. 일본이 훔친 건 가짜고 진짜는 이미 국제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럼 누가 도둑인지 세상이 알게 되겠지.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책상을 탁 쳤습니다. 선생님, 이거 완전 한 편의 드라마 아닙니까? 드라마는 무슨? 이게 현실이지. 근데 유럽 학회 루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김연구원. 10년 전 한국에 왔을 때 제 공방에서 인턴을 했던 학생이었죠. 이 친구가 도와줄 거야. 선생님 정말 철저하시네요. 30년을 기다렸어. 철저할 수밖에.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뭡니까? 프로토타입 제작이랑 도쿄 출장 동행.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현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줘. 30년 전처럼 또 당할까봐 솔직히 겁이 나거든. 현우는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제가 있습니다. 절대 안 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일주일 뒤 도쿄행 비행기 티켓이 예약됐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엔 2개의 USB가 들어있었죠.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자, 이제 시작이다. 2024년 4월 15일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밟는 일본 땅이었어요. 공항 밖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공기의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차갑고 정돈되어 있고 어딘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현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 있었나 봅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오래간만이라서.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도쿄 테크솔루션 본사 앞에 섰어요. 42층 유리 건물 로비엔 대형 모니터에 회사 홍보 영상이 흐르고 있었죠. 그 영상 속에는 제가 30년 전 설계한 기술이 우리의 혁신이라는 자막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기는군.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과 그 주변에 앉은 일본인 임원 7명이 보였어요. 그중 정면에 앉은 사람, 회색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쓴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켄지. 30년 전 그 팀장이 지금은 기술이사가 되어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박 선생님.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오만함이 서려 있었어요. 앉으시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도 옆에 앉았고요. 다나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율 저하 문제 말씀이시죠? 네. 3나노 공정 라인에서 수율이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나카가 부하 직원에게 눈짓했고 대형 모니터에 공정도가 떴습니다. 제가 30년 전 그린 설계를 기반으로 한 라인이었어요. 하지만 군데군데 잘못 변형된 부분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 세정 단계 온도 설정이 잘못됐네요. 네. 180도가 아니라 165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노 입자 잔류가 없어요. 다나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뮬레이션에선 180도가. 시뮬레이션이랑 실제는 다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봤으니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기술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재미없어 보이는데요. 한 세대는 늦은 것 같은데. 재미없다. 한 세대 늦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똑같이 말했죠. 한국 사람 치고는 잘하네요 라고. 마치 한국인은 원래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테스트해 보실까요? 테스트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직접 조립한 프로토타입 회로 기판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귀사 측정 장비에 연결해 보시죠.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이자 기술팀이 황급히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회로 기판을 연결하고 전원을 켰어요.
모니터에 실시간 수치가 떴습니다. 전자파 수치 47dB, 동작 온도 62도, 수율 예측치 91%.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존 그들의 수치는 전자파 89dB, 온도 94도, 수율 62%였거든요. 제 프로토타입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어요. 다나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기술입니다. 30년 전 제가 설계한 원본에 제가 보완한 신소재 공정을 더한 거죠. 젊은 엔지니어는 입을 다물었고 다른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때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기술을 저희와 공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유? 계약 조건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설계도를 먼저 검토해 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다가 USB를 꺼냈습니다. 가짜가 담긴 USB였죠.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까지는 열람만 가능합니다. 다나카가 USB를 건네받아 부하 직원에게 넘겼어요. 그 직원은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비운 사이 현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직원 봤어요? USB 몰래 복사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지? 당연히 봤어. 예상대로네. 역시 버릇은 못 고치는구나.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아. 훔쳐가라. 그 가짜를 가져가서 써봐. 그게 내 계획이니까. 회의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기로 했고 2주 뒤 재방문 일정을 잡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현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 안에 그놈들이 가짜 설계도로 시험 생산 돌릴 거야. 그럼 수율이 떨어지겠지. 아마 50% 아래로. 그럼 우리한테 책임 추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진짜를 공개하는 거지. 유럽 학회를 통해서. 언제요? 내일 밤 독일에서 논문이 온라인 게재돼. 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벌써요? 응.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남은 건 타이밍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일본 놈들 벌써 움직였습니다. 뭐? 도쿄 테크 솔루션이 어제 선생님이 준 설계도로 시험 라인 돌렸대요. 그런데 수율이 48%까지 떨어졌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다나카가 우리한테 연락했는데 설계도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던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또 이러는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일 쪽엔 연락했어? 네, 김 박사님이 오늘 오후 3시 한국 시간 밤 11시에 논문 온라인 게재한답니다. 좋아.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날 저녁 7시 한국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일본 도쿄 테크 솔루션 한국 기술 도입 후 수율 급락. 책임 공방. 기사 내용은 가관이었어요. 마치 제가 엉터리 기술을 팔아넘긴 것처럼 쓰여 있었죠. 한국의 한 은퇴 엔지니어가 제공한 기술로 시험 생산한 결과 오히려 불량률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한국 기술은 아직 멀었네요. 일본한테 망신만 당하고. 기술 후진국 티나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직 진실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벌써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고, 일본을 못 따라간다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선생님, 기사 보셨죠? 응. 괜찮으세요? 댓글들이 너무 심한데.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수순이야. 하지만 현우야, 세상은 원래 이래. 진실보다 먼저 나온 이야기를 믿거든. 그래도 분하지 않으세요? 분하지. 분하고 말고. 하지만 이걸로 포기할 순 없어. 독일 쪽에서 논문 나오면 다 뒤집혀. 그때까지만 참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공방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나 혼자서 세상을 바꾸긴 어려운 걸까? 30년 전에도 졌고 이번에도 지는 건 아닐까? 밤 11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독일에서 논문 게재 예정 시각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유럽 나노공학 학회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자 최신 논문 목록이 떴죠. 그리고 그 맨 위에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나벌 NANOMATERIAL 서컷 디자인 포 엔핸스트 EMI 실딩. 전자파 차폐 강화를 위한 신소재 나노 회로 설계. 저자 파크 테이-SIK 킴 YUM-2. 게재일 2024년 4월 18일. 드디어 올라왔다. 손이 떨렸습니다. 논문을 클릭해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30년간 연구한 모든 핵심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설계도, 실험 결과, 그리고 일본에 넘긴 가짜와의 차이점까지. 특히 논문 말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죠. 본 기술은 1994년 초안 작성 이후 2024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타 기관이나 기업과의 협력 없이 순수 개인 연구로 완성되었음을 밝힌다. 타임스탬프도 명확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증명됐어. 하지만 세상이 이걸 알아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먼저 보도를 냈어요. 한국 엔지니어 기술 도용 의혹, 도쿄테크솔루션 피해 주장.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일본 기술을 역으로 도용해서 불완전한 설계를 넘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30년 전 제가 퇴사당한 이유도 기술 유출 시도 때문이었다고 왜곡되어 있었죠. 한국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그 기사가 번역되어 올라왔습니다. 댓글은 더 참혹했어요. 창피하다 진짜. 일본한테 또 얻어맞네. 저런 사람 때문에 나라 망신. 기술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다가.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 방송국 PD, 심지어 유튜버까지. 모두 인터뷰 요청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뭘 설명한들 이미 사람들 머릿속엔 한국이 졌다는 이야기만 박혀 있을 테니까요. 오전 11시쯤 현우가 공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문을 열고 들어온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그냥 좀 지쳐서. 선생님, 독일 논문은 올라갔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세상 사람들이 학술 논문을 읽을 것 같아? 그들은 자극적인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해. 진실 같은 건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일본은 이미 프레임을 만들어버렸어. 나를 도둑으로. 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너무너무 억울해. 하지만 어쩌겠어. 저는 작업대에 앉아 공구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현우야, 나 같은 늙은이 하나 가지고는 세상이 안 바뀌나 봐. 선생님,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네. 결국 힘없는 사람 말은 아무도 안 듣는 거야. 현우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포기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현우가 나간 뒤 저는 혼자 공방에 남았습니다. 공구들, 설계도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어요.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나 하나로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공방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꺼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냈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우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서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뭔데? CNN에 났어요. 선생님 기사가.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봤죠.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CNN 메인 페이지에 떠있는 헤드라인. 코리안 엔저니즈 이너베이션 쉐이크스 재퍼니즈 텍 인더스트리. 한국 엔지니어의 혁신, 일본 기술 산업을 흔들다. 기사를 클릭하자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상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럽 나노공학 학회가 발표한 제 논문이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독일과 미국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쿄 테크솔루션이 사용한 설계도가 실은 불완전 버전이었으며 진짜 핵심 기술은 이미 박태식 개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기사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30년 전 부당하게 퇴출당한 한국 엔지니어가 결국 자신의 기술로 일본 산업계의 허를 찔렀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진실과 정의의 문제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선생님, 이거 CNN만이 아니에요. 현우가 흥분해서 노트북을 넘겼어요. BBC, 로이터, 블룸버그까지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죠. 68세 한국 엔지니어 30년 만에 복수. 세계가 주목. 일본이 훔친 기술, 알고 보니 한국이 원조. 박태식 씨 기술은 국적이 아닌 진실에 있다. 댓글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와, 이게 진짜 반전이네. 일본 제대로 한 방 맞았다. 이런 분이 진짜 애국자지. 68세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존경합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대학 총장들까지 모두 축하와 협력 요청이었죠. 저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그날 오후 일본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도쿄 테크솔루션 CEO가 공식 사과문을 냈어요. 박태식 선생님께 30년 전의 부당한 처우와 최근의 오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선생님의 기술적 성취를 존중하며 향후 정당한 보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나카 켄지는 기술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죠. 한국을 무시했다가 역관광당했다. 박태식이라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 기술 인정한다. 일본 최대 커뮤니티 ECH에는 심지어 이런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재미없다고. 천만에. 오히려 한국이 더 뛰어나다. 저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현우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후련하네. 복수하신 겁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방 마당에 핀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증명한 거지.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우리 기술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본이랑 계약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기술은 일본 거 아니야. 그럼요? 한국 젊은 친구들한테 물려줘야지. 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심이세요? 그래. 이 기술로 돈 벌 생각 없어. 대신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2024년 5월 초 봄이 완연한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열자 밖에 젊은이들 7명이 서 있었어요. 저, 박태식 선생님 맞으시죠? 25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대학 기술 동아리인데요.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다들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30년 전 일본 연구소에서 처음 설계도를 그릴 때 제 눈빛도 저랬을 겁니다. 배우고 싶다고. 네. 신문 기사 보고 선생님 논문도 읽어봤어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한 여학생이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논문을 출력한 거였죠.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가며 공부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봐. 공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학생들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죠. 와, 여기서 그 프로토타입 만드신 거예요? 응. 이 작업대에서. 진짜 대박이다. 저는 서랍에서 설계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자, 이리 와봐. 가르쳐 줄게. 학생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노 회로의 원리, 전자파 차폐 공정, 온도 제어 방식까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기술 정말 저희한테 공짜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공짜는 아니지. 학생들 표정이 굳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이 기술로 나중에 성공하거든 돈 벌 생각만 하지 마. 너희도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 그게 조건이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 어깨를 두드렸어요. 좋아.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공방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이 찾아왔고 저는 30년간 쌓아온 모든 걸 아낌없이 전수했죠. 이론뿐 아니라 실습도 함께했어요. 직접 회로를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혼자 연구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 진짜 많이. 그런데도 포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글쎄, 증명하고 싶었나 봐. 뭘요?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술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학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여름 제 공방에서 배운 학생들이 대학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 기술을 응용한 신형회로 설계로요. 시상식에 초대받아 갔는데 무대에 오른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상은 저희 것이 아니라 저희를 가르쳐 주신 박태식 선생님 것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어요. 아니야. 이건 너희 거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지. 가을이 되었습니다. 공방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어느 오후 현우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유럽에서 초청장 왔어요. 독일 학회에서 기조연설 해달래요. 기조연설? 네. 선생님 스토리가 전 세계 엔지니어들한테 영감을 준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연설을. 선생님 가셔야죠. 세상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한국 기술자의 자부심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12월 독일 베를린 컨벤션 센터. 전 세계에서 모인 엔지니어 2000여 명 앞에 섰습니다. 떨렸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파들파들 떨렸죠.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박태식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30년 전 제 기술을 도용당하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국경에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일본인 엔지니어가 다가왔어요. 박 선생님, 저는 도쿄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툭 쳤어요.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 함께 더 나은 기술 만들어 봅시다. 그도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2025년 봄. 공방엔 이제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드나듭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일 처음 왔던 그 청년이 물었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저는 작업대에 앉아 공구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 글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 창밖을 봤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학생들이 프로토타입 조립하며 웃고 있었어요. 없어. 하나도.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증명했으니까. 뭘요?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청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처럼? 고생길인데? 그래도 멋있잖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포기하지 마. 내가 진짜라고 믿는 거 끝까지 해봐.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방 문을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작업대를 쓸어봤어요. 30년 묵은 공구들, 설계도들,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미래.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석양빛이 공방 간판을 비췄습니다. 박태식 금속 공방 기술은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게 내 방식의 복수였지. 그리고 이게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야. 먼 하늘에서 새떼가 날아갔습니다. 저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내일 또 학생들이 올 거니까. 그리고 또 가르쳐 줘야지. 한국의 기술이, 한국 사람의 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짜 기술은 국경이 아닌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깃든다. 박태식, 68세, 대한민국 엔지니어.